안녕하세요. 시험 보신 분들은 다음 주 되게 긴장되죠. 참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참 이렇게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냥 겪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위로가 될는지 위안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을 좀 편히 가져야 돼요. 이게 뭐 지금 나 이거 못 하겠어 힘들어 나 가슴 떨려 뭐 막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서 늘 현재에 관심을 갖자 한다는 얘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과거를 반영하는 것이고 미래의 모습을 미리 살아가는 그런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를 되게 중요하게 바라보자고 늘 저희 집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그런 편인데 저도 힘들어요. 저도 시험 결과를 놓고 어떤 바라는 뭐가 나오기를 기다린다면 그때처럼 떨리고 힘든 게 없어요. 그럴 때면 술 먹고 싶어요. 이렇게 시간 보내고 싶으니까 이해하지 않고. 근데 뻔히 알면서도 별로 그러니까 요즘엔 좀 덜한데 한참 전에는 거기에 이렇게 매몰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담배나 피까? 그냥 막 이런 생각? 근데 수험생인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그렇고 내 가치관을 이렇게 확립하는 데도 그렇고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겪어야 되는 일들인가 보다. 그리고 시간은 다가오기 마련이다. 네, 이런 것들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뭔가 미래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상태가 불안감이라 그래요. anxiety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불안감을 느껴가는 게 일상사이지만 또 인간의 삶이라는 게 늘 변화되고 있어서 그 불안 없이 사는 것도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느끼고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좀 그 불안감을 내려놓는 연습, 그리고 딱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다시 플랜을 잡아가는 연습. 그래서 1차가 됐으면 그 제한된 시간 내에 2차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1차가 되지 않았으면 겨울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제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거고, 그렇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수험생분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침에 한 10분이라도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좀 가져서 좀 잘 준비하시고 건강한 우리의 건강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말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좋은 직업 가지려고 준비하는 거지 뭐 인생 전체를 놓고 뭐 실패니 성공이니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유치원 교사가 사실 그렇게 좋은 직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에 비추어서 봤을 때 이 직업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는 좀 세상이 안 좋은 게 비교하는 거지만 그래도 뭐 좀 분석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다른 것에서 어떤 사회인으로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보다 지금 좀 그 불안감에 또 빡세게 준비하면서 갖춰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너무 쫄보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거기에 맞춰 살게 돼 있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거야. 지금 내가 바라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런 거 하시면서 이제 공부할 때도 내가 더 집중해서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잔소리를 해드려야 다가올 결과에 대해서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해봤고요.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2차가 1차에 반영됩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해드렸던 게 이런 거로도 알 수 있어요. 2018학년도 대비할 때 지진 문제가 나왔거든요. 지진 문제가 나오면서
활동 자체가 지진 발생 시 스스로 대처하기라고 하는 내용으로 언급이 됐어요. 719쪽에 보면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주제를 봤으니까 이제 그런 건 좀 보고 오늘 봐야 될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미니멈 7개예요. 그러니까 뒷부분은 빼더라도 그래서 좀 적어도 기출 문제까지는 보고 맞추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땡겨서 빨리빨리 좀 땡겨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속성이에요. 이게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속성반을.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봐두세요. 봐두시고 그 다음번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되면 스파르타로 그냥 새벽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때 되면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일단 되면 집안 모두에게 공진단 뭐 필요하면 옛날엔 개소주 뭐 이런 거 하라 그랬는데 요즘엔 안 되지. 그러니까 공진단 뭐 이런 거 해달라고 했어요. 공진단 하나 공진단 10개짜리 하면 한 3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한 50개짜리 하면 뭐 그 정도 돈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냥 투자하라 그러세요. 내가 나중에 보너스 받아갖고 다 갚는다고.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건 그만큼 힘들어요. 되고 나면. 자, 어쨌든 봅니다. 요즘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건 참 이런 거 참 좋아해요. 이렇게 줘. 구술에서도 이렇게 줘. 예를 들어서 지진 대피 훈련 경험이 없는 유아가 35%다. 몇 명인지 얘기하지 않아도 어쨌든 3분의 1. 안전 체험관 경험 있는 아이들 3분의 1. 지진 피해를 입은 친척이 있는 아이가 4%래. 뭐 100명 중에 4명이라면 20명 중에는 몇 명이겠어요? 25명 중에는 몇 명이겠어? 한 아이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말 되게 어렵게 썼죠. 4%. 우리는 요즘에 혹시 현장 경력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케이. 만 5세? 만 5세? 만 4세는? 만 3세? 만 3세? 만 3세 우리나라에서 지금 몇 명입니까? 기준이 보통 저는 23명이었거든요. 제가 경험한 만 3세는 미칩니다. 23명이 안전하게 와서 안전하게 가는 건 이건 하늘이 주신 복이에요. 그날 아무 일 없이 5명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도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안에서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뭐 5세 26명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25명이다라고 쳐서 4%다 이렇게 나오면 대개 1명 정도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셔야 되죠. 1명, 2명 이 정도 선까지 4 곱하면 100명, 4 곱하면 16, 그러니까 1명 몇 명, 1명이나 2명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에 관심이 없는 아이도 뭐래? 저게 뭐래?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뭐래? 이런 아이들도 3분의 2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나 저번에 우리 유치원 다니면서 지진 대피 훈련 해봤어요. 왜 줬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또 3분의 1은 안전체험관 경험. 그래서 가서 난 우리 유치원에서는 안 해봤는데 가보니까 대략 이런 단계로는 있는 것 같아요. 지진이 뭐라고 하는 건 알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있는 거고 이런 거 파악해야 돼요. 그럼 발문할 때 이렇게 할까요? 안전체험관 경험이 있는 경원이는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고 만약에 그룹을 만든다면 어떻게 그룹을 만들까? 그냥 주지 않고 또 특별한 의견을 수렴을 한다면 혹은 상황 중심 안전교육으로서 어떤 경험 체계를 얘기를 한다면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 없어도 우리가 수업 계획안을 짤 때는 우리 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더라? 가정통신문 배포해갖고 혹시 설문조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수업을 할 때 지진에 대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설문조사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가서 받아보니까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시험이니까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거꾸로 그러면 구술에서는 어떻게 주겠어요? 계획하라라고 하면 점수 좋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미리 가정통신문으로 피드백이 있는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아이들이 조사를 하고 아이들 이 계획을 짤 때 요구 조사와 상황 분석과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책을 보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저한테 수업을 듣는 이유는, 인터넷을 통해서 저한테 수업을 듣는 이유는 진짜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이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 일단은 속성이 체제인 걸. 그런 말 참 좋은 것 같아요. 스파르타, 때리면 다 된다, 뭐 이런. 하나 만들까요? 정신봉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중력을 발휘해야 된다니까. 왜 나왔을까? 이 조건을 왜 줬을까? 두 번째,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할까? 교육계획안을 작성할 땐 이렇게 되는 거구나. 구술에 맞춰서는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건을 이렇게 줬어요. 역할 영역에서 한 역할을 두고 서로 하겠다고 다투는 유아들을 지소하는, 뭔가 역할놀이 영역에서는 늘 있는 얘기예요. 조건이 없는데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고, 있다면 넣어줘야 되고. 자유선택 활동 중 배회하는 아이들, 그렇다면 내가 아이들의 활동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 굳이 파튼 얘기를 하면서까지 가져와야 될 거예요. 구술에서는 할 필요가 있겠죠. 시험 문제를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냥 도입에서 전개 중간까지 하시오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이렇게 주었을 때 수험생들이 받으면서 굉장히 당황했대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뭘 어떻게 해? 음영 처리된 부분까지 하는 건 도입에서부터 전개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사전 배경 다뤄야 되는 거야. 도입에서부터 나오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활동은 스스로 대처하기를 해야 되는데, 대처하기 안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활동은 뭘까? 이야기 나누기 해야겠구나. 이야기 나누기를 하는데 그걸 더 심화하기 위해서 미술 활동을 할까? 역할놀이를 할까? 근데 문제의 조건이 있잖아요. 역할놀이에서 역할을 두고 하는 아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중간까지 하라 했으니까 두 번째 활동의 중간까지 보여줄 거냐? 아니면 역할놀이 영역에 먼저 찾아가서 아이들의 그 역할놀이 영역에서 이야기 나누기를 한 걸 바탕으로 해서 보여줄 거냐? 이런 생각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 짧은 시간에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그때 가면 또 용의 기운이 내 안에서, 잠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런 얘기. 목표가 이렇게 됐네. 유아간 의논하고 협력하여 자유선택 활동에 직접 즐겁게 참여한다. 이걸 보고 무조건 자유선택 활동을 계획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다, 점수 안 나오죠. 계획만 열심히 한 거지. 컨텐츠 날리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지진에 관련되어 있는 대피 요령과 내용들, 이때 하는 행동들이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흔들림이 멈춘 후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지진의 위험성을 알고 지진 발생 시 스스로 대처하는 방법을 안다. 어쩔 수 없어. 이런 게 다 시험 문제. 진짜로 합격하고 싶다면 이런 데서 점수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1차는 패스 앤 페일 방식이어야 돼요. 1차는 1.5배수를 뽑아놓고 2차에서는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떨어진 0.5배수에는 줘야 돼요. 이미 내용은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2차가 오히려 더 경쟁률이 높아야 돼. 고정된 2대1.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몇 명을 뽑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줘야 돼요. 2.0 이상의 비율이 되도록 해야 돼요. 꼭 2.0일 필요는 없잖아요. 2.0 이상의 비율이 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명을 뽑아도, 그래서 10대 1이 된다 할지라도 2.0 이상의 비율이 되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수업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그러려면 이런 내용을 알아야 돼요. 지진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 기타 자유선활동 시간에 3가지를 줬단 말이에요. 언급은 해야 돼. 내가 언어에서 활동을 할 건지 봐봐. 역할에서 할 건지 미술 영역에서 할 건지 영역을 선택하여 실현하시오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의 특징이 나와야죠. 근데 조건의 하나의 역할 영역은 있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메인은 역할 영역으로 둬야겠고. 두 번째 할 거냐 첫 번째 할 거냐의 차이일 뿐이지 메인은 역할 영역이 줘야 될 거. 어쨌든 보여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언어영역에서 만든 표지판 갖고 나오고, 미술 영역에서 했었던 거 갖고 나오고, 그러면 두 번째로 둬도 되죠.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접근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미술 영역에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언어 영역에 가서 활동을 할 건지, 아니면 언어 영역에서 작성한 어떤 순서도를 미술 영역에서 꾸밀 건지, 역할을 먼저 주고, 이런 생각들을 해야 돼요. 점수를 따겠다는 의미로. 이걸 보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생각을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아. 진짜입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왜 나왔을까? 이걸 지혜롭게 어떻게 구성을 할까? 준 조건을 어떻게 하면 다 확인해서 만족을 시킬까? 그렇다 그래서 3가지를 줬는데 전개 중간까지 하라 그랬는데 3개를 다 보여준다는 건 하나의 과정에서 상호작용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과 같지. 그렇지 않을까요? 자, 맨 마지막 이제 합격하기 전에 얘기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실제성을 높여나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코멘트하는 건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 뭐냐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습하실 때 보고 내가 먼저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짜보고, 야간 보고 비교하고, 야간이 한 2개, 미니멈 2개 정도 있으니까 보고 비교하고, 내가 다시 수정하고, 그 다음에 세안 짜보고, 세안 보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찍어보고, 찍은 거 갖고 내가 코멘트하고, 개선해서 반영해서 다시 수정하고 다시 해보고, 하나 하는데 하루가 걸려야 돼요. 그렇게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야간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723쪽에 쭉 보고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수업 실현을 시작하겠습니다. 꽃길반 모두 모였나요? 끝에 앉은 유준이 선생님 잘 보이나요? 얘들아, 월요일 날 우리나라 땅이 흔들렸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나요? 그래요. 땅이 흔들렸는데 그 땅이 흔들린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지요? 그래요. 땅이 흔들리는 걸 지진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지진 대피 훈련 동영상을 보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포항에 계신 유정이 할아버지 집 담장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지요? 그래요. 담장이 지진 때문에 무너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정이 할아버지께 어떻게 위로해드리기로 했었지요? 맞아요. 너희들이 유정이 할아버지께 편지를 써서 위로해드리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언어 영역에 너희가 편지 쓰기를 할 수 있게 준비해 두었어요. 또 언어 영역 말고 다른 흥미 영역에도 너희들이 이야기했던 지진에 관련된 놀잇감을 준비해 두었는데 혹시 본 사람 있나요? 저기 번쩍 손을 든 석현이가 친구들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소개해 볼까요? 그래요. 석현이는 소방대원 조끼랑 방석을 보았대요. 그리고 수연이는 가방도 보았대요. 유준이는 확성기도 보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너희들이 이야기한 것 말고도 역할놀이 영역 벽면에 지진 대피 순서도도 붙여놓았어요. 우리 그 놀잇감들로 무엇을 하기로 했었지요? 그래요. 지진 대피 놀이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저번에 민서가 역할놀이 영역에서 놀이를 했는데 조금 좁아서 불편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역할놀이 영역과 쌓기놀이 영역을 합쳐 놓았어요. 오늘은 역할놀이를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함께 해보도록 하자. 얘들아, 지금 큰 바늘이 어디에 가 있니? 그래, 그럼 시계의 큰 바늘이 다시 5에 갈 때까지 너희들이 오늘 아침에 계획한 놀이를 하도록 하자. 역할놀이 영역에서 너희들 모두 지진대피 놀이를 하고 있구나. 민서랑 수연이랑 석현이가 대피하는 역할을 맡았고, 그런데 너희들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주연이랑 서연이가 소방대원 역할을 먼저 하기로 했는데, 민준이도 소방대원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구나. 그런데 우리 반에서 역할놀이 영역에서 하나의 역할을 많은 친구들이 하고 싶어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해둔 약속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그래요. 그럼 우리 반 약속대로 먼저 온 사람이 2번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온 사람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너희들끼리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낮은 책상을 흔들어서 표현하기로 했었구나. 또 역할 영역에서 안전체험관에 다녀온 민서랑 서연이가 지진이 일어나면 위에서 물건이 막 떨어지는데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우리 교실에 있는 뿅뿅이를 사용하기로 정했구나.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또 지진이 일어나면 넓은 장소로 대피하기로 했는데 혹시 대피 장소는 정했니? 너희들끼리 대피는 역할놀이 영역에서 쌓기놀이 영역으로 하는 걸로 정했구나.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났다고 알려주는 소리는 너희들끼리 미니 확성기를 사용하기로 정했어요. 그것도 정말 좋은 생각이다. 친구들이 소리를 아주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수연이가 소방대원이 출동할 때 타고 오는 소방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기 미술 영역에 있는 친구들에게 소방차를 만들어 달라고 한번 부탁해볼까요? 그래요, 좋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아직 사이렌을 울리고 뿅뿅이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정하지 못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놀이를 하다가 사이렌 소리가 나면 멈출 때까지 머리를 잘 보호하고 책상 밑으로 숨도록 하자. 그 다음에 사이렌 소리가 멈추면 선생님 역할을 하는 어린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요, 어제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대피하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선생님 역할을 맡은 친구를 따라가도록 하자. 대피 순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선생님이 벽면에 붙여놓은 대피 순서도 사진을 잘 보도록 하자. 자, 우리 이제 지진 대피 놀이를 시작해볼까요? 선생님 사이렌 울릴게요. 지진이다! 책상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피해! 그런데 유정이가 지진이 일어난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진이다! 보다 지진이다! 라고 더 크게 이야기했었으면 좋겠다고 하네. 우리 그럼 이번에는 지진이다! 라고 조금 더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자. 그런데 수연이가 할 말이 있대요. 수연아, 무슨 할 말이 하고 싶어요? 우리가 너무 큰 소리로 말하니까 잘 안 들리는 것 같대요. 그럼 이번에는 정확하게 지진이다 라고 조금 천천히 그리고 조금 작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자. 자, 지진이다! 지진이다! 그런데 민주야, 무슨 할 말이 있니? 지진이다는 너무 길어서 그냥 지진이라고 말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 그럼 수연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에는 지진이라고만 말하고 외쳐보도록 하자.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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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이번에는 사이렌 소리가 끝나기 전까지 책상 아래로 대피해 보도록 하자. 소리가 끝나기 전까지 모두 책상 아래로 잘 대피했니? 수연이가 책상으로 빨리 들어가지지 않아서 조금 힘들었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번에는 몸을 조금 낮춰서 오리걸음으로 책상 아래로 들어가도록 하자. 모두 이번에는 책상 아래로 잘 대피했나요? 그런데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수연이랑 민주를 보니까 책상 밖으로 다리랑 팔이 조금 나와 있었어. 다리랑 팔이 조금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 너희들 말처럼 다칠 수도 있겠지. 그럼 이번에는 몸을 공처럼 둥글게 해서 책상 밖으로 몸이 나오지 않게 잘 대피해 보도록 하자. 이번에는 책상 아래로 몸이 나오지 않게 잘 대피했니? 그런데 수연이가 책상 아래에서 대피하면서 머리를 부딪힐 뻔했대. 우리가 머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서 대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그럼 너희들 말처럼 방석이랑 가방을 사용해서 머리를 잘 보호하고 피하도록 하자. 이제 지진이 멈췄어요. 이제 우리 유정 선생님을 따라서 질서 있게 대피해 보도록 하자. 이번에는 유정 선생님이 대피해! 라고 말하면서 모두 질서 있게 대피해 보도록 하자. 모두 쌓기 영역으로 잘 대피했니? 민준이가 대피해! 라는 소리를 잘 못 들었대. 그럼 우리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역할 영역으로 다 같이 다시 돌아가서 모두 다 잘 들을 수 있게 다 같이 대피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정 선생님을 도와주도록 할까요? 그래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시 역할 영역으로 돌아가도록 하자. 소방관 선생님들, 소방관님들 여기 대피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모두 쌓기 영역으로 잘 대피했니? 그런데 주연아, 무슨 할 말이 있니? 어느 방향으로 대피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희들 말처럼 소방관님들이 말이랑 손짓으로 이리로, 이리로 라고 안내해주면서 대피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요, 좋아요. 모두 쌓기 영역으로 잘 대피했니? 그런데 우리 안전체험관에 다녀온 유정이가 지진이 일어나면 바닥에 물건들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표현하면 좋을 것 같대. 그럼 우리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무엇을 사용해서 표현하면 좋을까요? 너희들 말처럼 그럼 쌓기놀이 영역에 있는 벽돌 블록을 바닥에 놓아서 물건이 떨어진 것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자. 벽돌 블록을 건드리지 말고 피해서 안전하게 잘 대피할 수 있겠지요? 모두 벽돌 블록을 건드리지 않고 잘 대피했나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너희들이 대피할 때 위에서 뿅뿅이를 떨어뜨려 줄게. 떨어지는 물건에 맞지 않게 방석과 가방으로 머리를 잘 보호하고 대피해보자. 너희들 정말 빠르게 대피를 잘하는구나. 선생님이랑 친구들과 함께 지진 대피 놀이를 해보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우리 유정이는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너희들 모두 잘할 수 있겠니?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너희들 스스로 자유롭게 지진 대피 놀이를 해보도록 하자. 그런데 석현아, 아직 무슨 놀이를 할지 정하지 못했어요? 그럼 선생님이랑 어떤 놀이가 있는지 한번 같이 봐볼까? 그래. 여기 언어 영역에서 친구들이 유정이 할아버지께 편지를 쓰고 있네. 너도 한번 같이 해볼까? 글씨 쓰는 것은 어려워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선생님이랑 저기 미술 영역에 친구들이 재미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같이 가볼까? 그래. 여기 미술 영역에 있는 친구들이 소방차를 만들고 있네. 석현이도 소방차 만들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친구들이랑 같이 소방차 만들기를 해보자. 너희들 소방차를 어떻게 만들기로 했니?
아, 큰 박스를 사용해서 소방차를 만들기로 했구나. 우리 한번 박스를 만져볼까? 만져보니까 느낌이 어때? 아, 우리 수연이는 이쪽은 부드럽고, 아, 주연이가 위에를 만졌는데 여기는 까끌까끌하대. 그럼 얘들아, 우리 이 박스를 어떤 방법으로 꾸며서 소방차를 만들면 좋을까? 아, 민주는 물감을 칠해서 꾸며보고 싶어요? 그런데 물감을 사용해서 박스를 칠하면 박스가 어떻게 될까? 아, 잘 안 마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면 좋을까? 아, 유준이가 색종이를 찢어서 붙이면 좋을 것 같대. 우리 한번 다 같이 색종이를 찢어볼까? 종이를 찢어보니까 아, 주연이가 치지직 소리가 나는 것 같대요. 그리고 느낌도 뭔가 찢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너희들 말대로 색종이를 찢어서 붙이기도 하고 석현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오려서 한번 붙여보기도 하자. 그리고 수연이가 소방차에 박히는 색종이를 이렇게 구겨서 붙이면 좋을 것 같대. 정말 좋은 생각이다. 아, 우리 수연이는 뾰족한 세모 모양으로 찢어서 붙이고 있구나. 아, 우리 가연이는 세모 모양을 2개 붙였더니 네모 모양이 됐대요. 아, 우리 유준이가 종이를 손으로 구겨서 바퀴를 만들었네. 구길 때 느낌이 어땠어요? 아, 구길 때 샤샤샥 하는 소리가 난 것 같았어요? 그런 소리가 나기도 하는구나. 우리 너희들이 색종이를 붙여놓은 소방차를 한번 볼까? 소방차에 붙인 색종이 중에 어떤 색이 가장 많은 것 같아? 아, 흰색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아, 빨간색이 많아 보이기도 한데요. 그래. 그런데 우리 민주가 할 말이 있대요. 민주야, 무슨 말이 하고 싶어요? 아, 민주가 동네에서 소방차를 봤는데 소방차에 마크가 있었대. 우리 그 마크를 그럼 한번 만들어서 달아볼까요? 그래요. 어디에 달면 좋을까? 아, 소방차 앞에 위쪽에 붙이는 걸로 할까요?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방차를 만들어 보도록 해요. 수업 실현을 마치겠습니다. 네, 미리 얘기를 해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문제를 정말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분석하고 점수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받은 이 논제에서 점수를 잘 딸 수 있는 활동 유형이 무엇인가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활동의 주제 그리고 내용 지식으로 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역할놀이를 계획하면서 이야기 나누기를 하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기 전까지 그 전후의 모든 활동들은 다 이야기 나누기라고 봐도 좋아. 그 안에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여지는 게 핵심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내셔야 됩니다. 연습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연습 이외에.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100번 연습해 본 사람을 못 이겨. 한 주제를 가지고. 봐보세요. 내가 지금 도입해서 이야기 나누기를 할 거니까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기본에. 아이들이 교사와 이야기 나누기 할 수 있도록 보고, 야간은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줄이는 연습하셔야 돼요. 보고, 동기유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언제나 사전 경험을 가져야 돼요. 머릿속에 그 사전 경험에 관련되어 있는 에피소드 상상 능력이 없으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안에서 그 사전 경험에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내용들을 반영을 하는 이유는 수험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내용이기도 해. 미세먼지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희한하게 요즘엔 좀 덜하지 않아요? 희한하게 요즘엔 좀 덜합니다. 중국이 좀 더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좀 덜하다 뿐이지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중국이 좀 정신 차려갈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좀 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지금 막 물 계속 나오고 위험 막 좀 발생했다고 하고, 좀 우리나라의 삶의 질을 따지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들어오고 있죠. 또
뭐 지금 TV나 뭐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지역에서 암 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실제로 서해안 기름 유출 사건, 그때 여러분이 몇 살이었다고요? 서해안 기름 유출 사건이 있을 때 태안 그 부근에 있는 한 지역의 뭐 거의 모든 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신 적이 되게 많아요. 예, 실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비료 공장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또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조개젓 먹지 말아야 된다면서요. 조개젓에서 A형 간염균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뭘 먹어야 되지? 또 뭐 그런 얘기도 하대요. 낙지 먹으면 안 되고, 뭐더라? 게, 낙지 이런 거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오염 물질이 방바닥에 된다. 바닥에 쌓이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서식하는 게 게, 낙지. 우리 뭘 먹고 살아야 돼요? 게 엄청 좋아하지 않아요, 다들? 안 그러면 맛살이라도 먹을 텐데 우리가. 하여튼 현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를 묻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 땅에 공무원으로, 교육 공무원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내용으로도 갖고 있고 언어적으로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실함 뭐 다 기본이고.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은 정원은 많이 만들어 놓되 진짜로 뽑는 사람은 정원에 해당되지 않으면 안 뽑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럴 일은 없어.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대략 여러분의 선배 한 5년 전, 한 4년 전부터, 대략 5년 전부터 한 10년 사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배로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론이 훨씬 더 중요했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 이전은 얘기하고 싶지 않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중요해요. 그분들이 교사 생활을 하면서 요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봐두세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에서 득점 요인이구나. 내가 계획안을 쓸 때도 이 안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 수업 실현을 할 때도 그 짧은 순간에 내 표시를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표시하라고 한 거예요. 제가 지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볼 걸 생각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봐봐요. 조건으로 나온 건 미리미리 해결하려고 해요. 이 수업 실현에서는 편지 쓰기로 언어 영역 해결하고 미술 영역으로 연결하고 하나의 포커스를 두고 하려고 하는 거죠. 점수 받겠다는 의미예요. 받아야지 당연히. 그리고 이 에피소드를 연결해서 개연성 있게 만들어내는 게 필요해요. 난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럼 생각 안 하겠다라는 거라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교사가 이렇게 준비를 해준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환경으로 이미 승부를 봤다니까. 언어 영역을 미리 준비해놨어. 다 준비돼 있다니까. 아이들에게도 확인해요. 혹시 본 사람 있나요? 이렇게. 아이들의 반응도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연결을 해요? 역할놀이 영역으로 연결을 하죠. 근데 그 역할놀이 영역의 재료는 방법이다. 우리 모토잖아. 하나의 모토잖아. 재료는 방법이다. 근데 그 재료를 누가 얘기하게 하냐고. 유아들이 얘기하게 하죠. 이런 거라니까요. 미리 준비를 해두면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니까요. 아이들이 관찰하고 탐색한 걸 개인 경험을 전체 경험으로 나누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대화하자는 대화. 그래, 누구 말대로 소방대원 조끼, 방석이랑 가방도 봤다고. 나 이미 이거 갖고 나중에 할 거라니까.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래서 실제로 계획안을 짜거나 아니면 수업 실현을 준비하거나 할 때 그 디자인하는 요소가 계획안을 짤 때 혹은 준비를 할 때 앞뒤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 뒤에서 이거 하기로 했지?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거 하기로 했지? 그래서 보면서 해야 돼요. 지진 대피 순서도도 붙여놨다.
놀잇감으로 아이들하고 계획하에서 뭘 하기로 했느냐? 지진 잡힌 놀이 하기로 했다. 그리고 교사가 미리 영역을 준비해 주는 건 거의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나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할 거니까 블록이랑 역할놀이랑 터서 공간으로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거 나오는 거죠. 시간 계획하고요. 놀이 안에서 시간 자원, 물적 자원, 인적 자원, 경험 이런 얘기 다 여기 반영돼서 나오는 거예요. 학문적 용어로 외울 건 학문적 용어로 갖고 있고 실제적인 지식으로 발휘할 건 실제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발휘하고 하는 거죠. 하나 기억을 이제 더 해두셔야 되는 게 역할놀이 영역을 수업 실현 안에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 설정하고 가작화로 나누고 그 다음에 놀이 안에서 표현 과정으로 이어지는데 상황 설정 안에서 아이들이 이미 놀이를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고 가작화의 요소를 잘 봐보세요. 요소를 나눠서 부분으로 보이게 확인시켜 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역할 가작화를 보여줄 거야. 그래서 나는 역할 가작화로 쓰고 거기 역할 쓰고 아이들의 이름 얘기하면서 그 안에 상호작용 내용이 내가 개입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상황과 행동의 가작화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그 안에 득점의 요소들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서로 하고 싶다고 하니까 역할 가작화 놓으면서 중재의 과정이 들어가도록 한단 말이죠. 문제에서 요구한 거 빨리빨리 처리하고 있잖아요. 이 안에 우리 반의 교실 운영의 문화가 담겨지는 거죠. 봐봐요.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을까? 뭔가 지진이 일어나면 위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성경어 안전체험관을 갔다 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그걸 뿅뿅이로 사용하기로 한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해내야 돼요. 해봐야 돼요, 스스로. 다시 얘기하지만 스터디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자신이 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바라면 바라는 게 많을수록 그 스터디는 깨지기 쉬워요. 결국은 스스로 해야 돼. 왜냐하면 시험을 혼자 보니까. 만약에 그룹 작업을 하는 게 있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하죠. 경기처럼 집단 토의를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 집단 토의 안에서 점수를 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상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참 복불복이에요. 진상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아주 후려 패고 싶죠. 아주 그냥 나와서 진상 부렸다 그러면 나와서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다음번에 경기로 시험 보지 마 이래야 돼. 다음번에 보면 그냥 안 둔다. 사전 접촉은 금지되어 있는 거 아시죠? 사전 조율을 하거나 하면 그럼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요. 다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건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야. 얼굴에 나타나.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 인격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얘기가 흘렀어요. 자, 생각해야 돼. 내가 스스로 생각해. 내가 가작화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가작화가 그 안에 들어가요. 문제 안에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게 몸에 들어있어야 돼. 그러니까 독창적인 게 아니라 점수를 따는 게 있어야 돼. 독창성은 정교성에서 드러나. 뭔가 새로운 걸 해야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짧은 시간에 새로운 게 생각이 난다고? 진짜 만약에 이게 오랫동안 남지 않고 이렇게 사라지는 거라면 욕하고 싶어요. 버려. 마음속에서 버려. 새로운 걸 하기보다 진짜 실제 정교하게 해내겠다는 생각을 해요. 에피소드를 계속 생각해내야 돼. 상황과 행동, 삶을 다 나눠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도 몸에 배 있어야 돼요. 뭔가 해야 돼. 힘들어, 어려워, 다 못해. 그 저번에도 한번 그런 거 보여줬죠. 여기 그
역할놀이나 뭐 이런 거 하게 될 때 저쪽 있는 애들한테 부탁할까? 저쪽 있는 애들한테 배달하도록 할까? 이런 것처럼 여기도 미술 영역에 있는 애들한테 부탁할까?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기법이야, 쓰는 거예요. 영역 통합의 형태를 갖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이런 거 보고 해내면 돼요. 그 다음날 해도 되는데 우리는 꼭 그때 보여주고 싶거든. 시험의 상황임을 인식하고 가시면 돼요. 순수해야 되지만 순진하면 안 돼.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지진 대피에 관련돼 있는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다 무슨 얘기한 거야? 이야기 나누기 한 거예요. 대사까지 이야기 나누기라고 보면 돼요. 선생님이 역할하자 여기까지 다 가면 돼요. 여기 나오잖아.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얘기. 다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되지. 효과도 나오잖아. 사이렌. 그리고 그게 나중에 무슨 역할을 해요? 아, 장면과 장면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구나. 만약에 역할놀이를 한다면 여기 봐봐요. 이 사람이 짠 거 보면 대사, 행동, 대사, 행동, 대사, 행동, 표현 보이세요? 대사, 행동, 소품 다 표현은 계속성을 갖는데 대사 표현이었다가 행동 표현이었다가 대사, 행동 표현이었다가 대사, 행동, 소품 표현이었다가 보이세요? 그리고 변화를 주잖아. 지진이다가 계속 반복이 되다가 10번 하라 그랬잖아. 내가 10번.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 나중에? 지진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리고 소리 크기도 바꾸죠. 이런 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왜 따박따박 얘기를 했을까? 정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필요하니까. 이런 게 이 정교함이 독창성을 부르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게 독창성을 부르는 거예요. 중간에는 바뀌죠. 이리로 이렇게 역할들로 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상황 만드는 거 보세요. 아래로 들어가야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 오리걸음으로 뭐뭐처럼 몸을 공처럼 둥글게 이런 표현들 보이세요? 당연하게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거보단 낫잖아. 쭈그려 앉아. 이거보다. 이런 거 다 보는 거예요. 그 제한된 시간, 그 압박 조건 안에서 머릿속에 생각되는 언어가 쭈그려 앉아야. 그럼 쭈그려 앉아로 할 거냐고. 그런 데서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앉아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리처럼 앉아서 들어가 보자. 몸을 공처럼 둥글게 말아보자. 이게 몸에 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이거잖아. 인격은 언어에서 온다는 얘기 내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다가 교육적 요소를 심잖아요. 아, 머리가 위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석이랑 가방이랑 말만 부드럽게 예쁘게 한다고 유치원 교사가 아닌 거죠? 그래,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다고 유치원 교사가 아닌 거죠? 환상에서 벗어나세요. 진짜 내 동기 중에 목소리 톤이 다른 사람보다 2옥타브 높았던 동기가 있어요. 물론 다른 직업으로 갔지. 동기가 있어요. 걔 보고 진짜 놀랬다니까요. 이제 나이도 많아서 저길 텐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몸에 배인 거예요. 몸에 배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인정을 했어요. 그래, 너는 언제나 그렇게. 근데 걔가 화나면 목소리가 굵어진다는 걸 알게 되고, 얘가 이거 연습한 거구나. 이거 하나 알았고. 두 번째 행동으로 아마 지금도 아마 현직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보여줄 게 없네. 파우치를 갖고 다녔어요. 딱 요만한 파우치.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이스트백 이렇게 메고 이렇게 배낭여행 갔다 왔다 이거지. 이스트백 메고 한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지? 지하철 이런 거 버스 이런 거 쓰고. 근데 진짜 놀랬던 게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막 자외선이 내리던 때였거든. 이렇게 저기서 만났어. 아침 1교시야. 정문에서 만났어. 그래서
빨리 가자. 그러고 이제 가는데 진짜 걔는 뛰지 않아요. 나는 바빠 죽겠는데 야 그럼 먼저 갈 수도 없고 만났는데 뛰지 않고 이렇게 잡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안 갈 거냐? 오빠 먼저 가세요. 난 뛰어가야 된다. 유치원 교사 생활 잘하고 그랬는데 지금 아마 어디 교수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마다 성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수업 실현이 아니에요. 예쁜 걸 보여주는 게 수업 실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밝고 명랑하고 유머러스하고 엘레강스하고 다 할 수 있대 교사로서의 품위를 잊어먹으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품위는 교사로서의 제 역할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잖아요. 115 지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마 교사 생활하면서 바뀌었을 거예요. 워낙에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배우고 또 이렇게 잘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자라온 환경이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 친구들은 대부분 그렇지. 그 학교들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마 사회생활하면서 변했을 거예요. 또 아이 낳고 특히 아들 낳았으면 확 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의도를 읽어야지 또 아들이란다 뭐 이런 거 갖고 좀 말을 끝까지 알아들어야 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이렇게 뽑아갖고 듣지 말고 좀. 아우 조카 같으면 때렸어요. 그런 로아이 잘 알아들으세요. 그 안에 점수가 들어올 걸 받고 내 모든 능력을 보여줘야 돼. 감독관들에게.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머리 굴리지 말고 진짜를 보여줘요. 정말 선을 잘 타야 돼.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써낼 수 있을까? 머릿속에서 쭉 나올 수 있을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물건이 떨어져 있으면 조심해서 피해서 가다고 한다. 어디에 꽂히면 안 돼. 제가 기억나는 건 이거 계획안을 짜고 몇 번의 수정을 거치면서 이거에 꽂혀갖고 이걸 꼭 해야겠어요? 예를 들어서 바닥에 물건이 떨어뜨리는데 이리로 피하고 저리로 피하고 이거를 해야겠어요? 있으면 알아서 피해서 가거든? 이 한마디면 되잖아. 벽돌 블록을 건드리지 않고. 왜냐하면 깨지는 물건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피해서 가는 걸 하자고 가정한 거니까. 뭔가 하나에 꽂히지 말고 내가 이걸 사용한 목적이 뭐냐를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를. 그리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격려와 보상이 어이구 잘했네가 아니라니까. 와 진짜 빠르게 움직였구나. 맨 밑에 보면 그런 얘기들 나와요. 빠른 대피가 목적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지금 시뮬레이션 되어 있는 상황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을 의도적으로 하는 거야. 와 실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딱 맡겨. 이거는 이제 페이딩 아웃 하는 거지. 그죠? 페이딩 아웃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보이세요? 난 역할놀이를 해야지. 누구나 큰 틀은 다 짤 줄 알아요. 큰 틀은 다 짤 줄 알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 그랬죠. 큰 틀을 짜되 그 에피소드를 내용에 맞추어서 해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재밌는 건 이 내용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느껴져. 아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반영하지. 그래서 보편이 이렇게 하지. 개별적인 형태의 내용들도 보여줄 수 있지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무척 중요한. 봐봐요. 배아하는 유아 하나를 놓고도 이제 전이 시간에 배아하는 유아를 다룬다라고 딱 넣어놓잖아. 얼마나 지혜로워요. 지혜를 발휘해야 돼. 그리고 미술 영역에 가서 나 미술에서도 보여줄 거 있다니까 라고 하면서 딱 하나를 잡는 거예요. 재료를 여러 개 하는 게 중요해? 하나의 재료를 다양하게 보이는 게 중요해?
상황에 따라 달라요. 문제가 요구한 게 뭐냐에 따라 다른 거야. 그것도 편견인 거예요. 내가 포커스를 어디다 둘 것이냐도 다르는 거야. 근데 유리한 걸 따진다. 제한된 시간을 따진다. 만약에 미술 활동이 메인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재료도 다양해야 돼. 근데 여기는 메인이 아니야. 아니야. 그런데 재료를 통해서 뭔가 활동의 정교성을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한 재료는 뭐예요? 종이야. 종이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찾아낸 거예요. 도형, 조합, 오감각, 의견, 물감도 그 종이 안에다 재료와 재료가 합쳐지는 경험들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 그럼 이런 게 중요해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그 안에서 요소가, 그 안에서 원리가 들어가게 하잖아요. 지혜로워야 돼. 사실은 더 자세하게 했어야지. 그죠? 그러나 중간까지 보여주라고 했으니까 난 중간까지 이렇게 가져가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되겠어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규모의 일단 합격을 하고 오면 다시 모여서 보고 기본적으로 더 제시할 건 제시하고 역시 개별적으로 지도할 건 지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합격하면 일로 연락을 줘야 돼요. 지금은 잘 안 받아요. 다 자꾸 막 새벽에 보내고 막 너무 힘들게 해서. 근데 일로 연락을 줘야 돼요. 내가 다시 켜놓을 거니까 일로 연락을 줘야 되고 합격을 했다고 연락을 줘야 되고 내가 피드백을 줘서 여러분에게 인터넷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에게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그날 와야 돼요. 그 시간에 아무리 바빠도 직강을 수강하시기 직강으로 도움받기를 원하신다면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1차 수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맡겨놓고 검토해주는 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되게 이제 그룹 화상통화나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게 새벽 2시일 수도 있고 새벽 3시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 나는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연락을 합격했다고 이름, 지역, 본인 점수 받아야지 내가. 그래서 컷 부근인지 뭐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하고 모여서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을 해주면 모여서 오리엔테이션을 할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수강하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제 부가적인 도움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구술 면접은 지금 좀 봐야 돼요. 지금 내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본인들끼리 연습을 해도 될 것 같아서 뭐 어떤 분들은 경기에서 하는 집단 토의도 봐주세요 하는데 지침대로 하면 연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 건데 여기로 할 거예요. 그래서 꼭 적어놨다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학원에다 물어봐서 선생님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뭐 이러지 말고 해놨다가 연락을 하세요. 그래야 스케줄을 짜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지도할 때 이 정도까지 안 된다. 다시 뭐 한 거예요? 비교해봐. 이 안에 개연성이 있는지. 그래서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가져와야 돼요. 준비하고. 아마도 과제는 조별로 줄 거고 돌아가면서 연습을 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합격한 사람들의 영상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반이 따로 운영이 되는 거니까 반드시 연락줘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형태로 가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오케이. 굉장히 좋은 형태의 내용이에요. 점수를 받기 딱 좋은 형태의 내용이고 준비가 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각기 다 다른 거겠지.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743쪽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계속 연이어서. 다음은 인천의 계획안을 갖고 수업 시련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획안 시험을 하는 곳이 있다라면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건강과 안전, 안전한 놀이와 생활, 안전 기후. 주제가 안전한 놀이와 생활이에요. 주제가 안전 기후. 그러면 이 얘기는 내용 지식으로 뭘 알고 있어야 되느냐? 유치원에서 필요한 안전한 규칙이 뭐냐를 갖고 있어야 돼. 다른 말로 바꾸면 어디가 안전사고가 나지? 언제 나지? 어떠한 상황이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이런 게 없으면 안 돼요. 물론 교통표지판으로 시험 문제를 줄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 활동 유형들 봐보세요. 이야기 나누기와 미술이죠. 그러니까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선행 지식 그리고 필요한 지식을 확인하겠다는 얘기죠. 미술이죠. 우리가 미술 활동을 한다는 건 결국엔 연습 문제 푸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신체 표현을 한다는 건 결국 연습 문제 푸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수학을 공부하고 유제를 풀고 연습 문제 푸는 것과 같은 거죠. 상산고가 자사고가 취소되면서 난리 났죠. 여러분들의 수학 교재는 뭐였다고요? 디딤돌? 그것도 아니었어요? 요즘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던데 수능 쪽에 명칭이 개념 때려잡기야. 그래서 개떼잡이래. 정승재 선생님? 개떼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뭔가 전술인가 보다 그렇게 여겨지긴 하는데 역시 이기상 선생님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업을 되게 재밌다라고 여겨지는데 일단 수학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와 진짜 전 선생님 되게 재밌게 수학하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역시 이기상 선생님은 못 쫓아. 누구도 못 쫓아. 존경합니다 제가 이기상 선생님.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를 쓰시는 이걸 통통통통 떨어질 거냐 통통 떨어질 거냐로 고민하시는 선생님. 자 어쨌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석 책에 보면 그러니까 개념 설명이 있고 예제가 있고 유제가 있고 연수 문제가 있죠. 예제가 있고 유제가 있고 연수 문제가 있듯이 우리 아이들은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어떤 개념들에 대한 선행 지식과 어떤 필요한 형태의 내용들을 확인했다라고 하면 연수 문제, 유제나 연수 문제를 풀이하는 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미술 활동이나 다양한 활동 유형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또 배우고 느껴지는 게 있겠지. 그렇게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심지어 미술 활동을 하는데 협동적인 미술 활동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게 수업하시죠. 4세야. 그럼 시험 문제에서 채점의 기준이 뭐겠어? 오버하지도 않고 혼자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그러면 4세에 맞는 협동적인 미술 활동이 될까? 이 생각이 들어가야 될 거고 시험 문제 이렇게 준다니까. 사전 경험에서 본 안전기호 4가지 이상 활용하는 내용이 드러나게 수업하시. 뭘 알아야 4가지를 만들지? 뭐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내용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풍부해지면 수업이 아름다워집니다. 조화를 이루니까. 사전 경험이 현장 학습, 유치원과 우리 동네 둘러보기. 응? 유치원을 둘러본다는 얘기 뭐지? 우리 동네를 둘러본다는 얘기 뭐지? 왜 둘러봤지? 순진하면 안 돼요. 이걸 교육과정 안으로 어떻게 안전한 생활로 가져오고 안전 기호로 가져오지? 이거로 가져가야 돼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되게 어려웠던 수업입니다. 굉장히 무척 감안하시고 영상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743쪽에 기반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보시죠. 수업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슬기반 어린이들 모두 자리에 앉았나요? 앉은 자리에서 선생님이 잘 보이나요? 선생님이 잘 안 보이는 친구는 엉덩이 걸음으로 조금씩 이동해보자. 어제 우리가 어디를 다녀왔지요? 유치원도 다녀왔고 우리 동네도 둘러봤지요. 그리고 도훈이는 공사장을 보았대요. 기억이 나지 않는 어린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이 잘 기억날 수 있도록 현장학습 다녀온 곳을 큰 지도로 가지고 왔어요. 그럼 우리 안전이와 함께 어제 다녀온 우리 동네를 한번 다시 둘러볼까요? 자, 안전이가 첫 번째 골목을 지나갑니다. 안전이가 멈춰 섰네요. 여긴 어디였을까요? 맞아요. 예지 말처럼 여기는 공사장이었어요. 여기 지도 아래에 있는 안전기호를 누가 나와서 붙여볼 수 있을까요? 그래, 진이가 나와서 한번 붙여볼래요? 고마워요. 진이가 추락주의 안전기호를 붙여주었어요.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세요. 진이가 붙여준 추락주의 안전기호는 왜 여기 있을까요? 공사장은 위험하다고요? 그럼 안전이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위험하다고 외쳐볼까요? 다 같이 외쳐보자. 안전아, 위험해! 다시 안전이가 걸어갑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도우말처럼 여기는 횡단보도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신우가 나와서 한번 붙여볼까요? 고마워, 신우야. 횡단보도에서는 어떻게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까요? 우리 안전이와 함께 손을 들고 건너가 볼까요? 하나, 둘, 하나, 둘. 드디어 안전이가 유치원 앞으로 도착했어요. 우리 유치원 앞에는 어떤 안전기호가 있었나요? 이번에는 수미가 나와서 한번 붙여보고 싶어요? 수미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호를 붙여주었네요.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안전하대. 아민이와 지연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손을 잡고 웃고 있네요. 이렇게 안전이와 함께 동네를 둘러보면서 안전기호를 살펴보았어요. 그럼 우리 유치원에도 안전기호가 필요한 장소가 있나요? 우리 태경이는 화장실에서 넘어진 적이 있어서 화장실에 안전기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구나. 아민이는 계단에도 필요할 것 같대. 화장실하고 계단 말고 또 안전기호가 필요한 장소는 어디가 있을까? 놀이터랑 교실에도 필요할 것 같구나. 짜잔! 너희들이 말한 장소를 선생님이 준비해 왔어요. 함께 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계단이랑 놀이터에서 필요한 행동을 이야기 나누어 보았어요. 여기는 화장실이네요. 화장실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미끄러지지 않게 슬리퍼를 신어야 할 것 같아요? 또 줄을 서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너희가 말한 것 중에 가장 필요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사진 밑에 너희들이 말한 것을 적어줄게요. 미끄러지지 않게 슬리퍼를 신는다.
교실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문을 살살 열고 닫아야 할 것 같구나. 또 손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너희가 말한 것 중에서 가장 필요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손을 조심해요라고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 함께 손을 조심해요 라고 적어줄게요. 그런데 우리가 말한 장소에 안전기호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만들면 되겠구나.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 유치원에 필요한 안전기호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해요. 너희들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표시해서 알려주면 좋을까? 미끄러지지 않게 슬리퍼를 잘 신자고 했었지요. 그럼 슬리퍼를 어떻게 만들고 싶니? 승민이는 모두 볼 수 있도록 발에 신은 슬리퍼를 크게 그리면 좋을 것 같다고 해요. 모두 볼 수 있게요. 교실에서는 손을 조심히 하자고 이야기했었지요.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수연이는 손바닥을 털실로 따라서 그려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해요. 선생님이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미술활동을 할 재료와 도구를 가지고 왔어요. 앞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사인펜, 색연필, 색종이, 가위처럼 다양한 미술 재료가 준비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 반 미술 규칙에는 무엇이 있었는지도 알아볼까요? 첫째, 둘째, 그리고 오늘 활동에 필요한 새로운 미술 규칙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럼 선생님이 여기에 친구야, 안전하게 사용하자라고 약속판에 적어줄게요. 우리 이제부터 함께 정한 규칙을 잘 지키면서 활동하도록 해요. 그럼 이제부터 미술활동을 시작할게요. 화장실 안전기호를 표현하고 싶은 친구부터 손을 번쩍 들어줄까요? 그럼 화장실 안전기호를 표현하고 싶은 어린이들은 미술 영역의 책상에 앉아주세요. 선생님이 모든 별로 재료 바구니를 나누어 줄게요. 오늘의 재료 나누기를 도와줄 도우미 친구들은 누가 있을까요? 고마워요. 모두들 재료 다 받았나요? 이제부터 미술활동을 시작할 건데 지금 시계바늘이 4에 있어요. 우리는 8에 갈 때까지 미술활동을 하기로 해요. 선생님이 5분 전에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활동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친구들은 손을 번쩍 들면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여기는 계단 무덤이네요. 계단 무덤은 오른쪽으로 가요를 표현하기로 했지요. 계단 무덤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사람을 크게 표현하고 싶구나. 그래. 이렇게 크게 붙이면 오른쪽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 사람 모양을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민이가 지난 시간에 누워있는 친구의 몸 테두리를 블록으로 세워준 게 기억이 난대요. 그럼 블록 대신에 사람 몸 테두리를 어떻게 따라 그릴 수 있을까요? 크레파스로 따라 그리는 것도 멋진 생각인 것 같아. 그럼 너희 말대로 선생님이 커다란 종이를 준비해 줄게요. 여기 한번 그려보자. 종이 위에 어떤 친구가 누워보고 싶나요? 유진이가 눕고 싶어? 그럼 너희들이 유진이의 테두리를 따라서 한번 그려보자. 도훈이는 머리에서부터 그리고 있구나.
예지는 발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그리고 있어요. 와! 커다란 사람 모양이 완성되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몸 안은 어떻게 꾸며주고 싶나요? 아, 종이를 찢어서 붙여보고 싶어요? 어떤 종이로 몸 안을 붙여주면 좋을까요? 아민이는 신문지를 찢어서 붙이고 있구나? 유진이는 눈, 코, 입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도훈이는 오른쪽으로 올라가라는 방향을 표시하고 싶구나? 그런데 화살표를 그리기 어려워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 화살표 도안을 줄게요. 여기는 놀이터 안전기구를 만들기로 한 어린이들이 모여있네. 현민이는 모래놀이 약속이니까 색모래를 쓰고 싶구나?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색모래를 준비해 줄게. 색모래를 작업판 위에 뿌려서 한번 만져볼까? 어떤 느낌이 들어? 설탕 같아요? 그렇다. 정말 보들보들한 것 같다. 크기는 어떤 것 같아? 아, 맞아. 알갱이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래랑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래색과는 다르게 정말 알록달록한 색깔이 많네요. 너희들이 만들고 싶은 안전구요 글자에 이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색깔을 한번 꾸며보아요. 현민이는 글자에 풀칠을 하고 있네. 아, 진이는 현민이가 풀칠한 글자에 색모래를 뿌리고 있구나? 그런데 현민이가 글씨 위에 색모래를 뿌렸더니 글씨가 사라져 버렸다고 하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진이가 탈탈탈 색모래를 털어내면 글자가 보일 것 같아. 그럼 진이 말처럼 한번 탈탈탈 떨어볼까요? 와! 모래 글자가 나타났다. 저기 있던 성무가 멀리서 봐도 글씨가 정말 잘 보인다고 하네. 우리 민준이는 어떤 얼굴을 그리고 있어요? 아, 모래가 눈에 들어가서 울고 있는 얼굴을 그리고 있는 거구나. 선생님이 민준이가 그린 울고 있는 얼굴을 보니까 글자를 모르는 친구들도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 시간까지 긴 바늘 한 칸 남았으니까 우리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작품이 다 완성된 모둠은 사용한 도구를 정리하고 손을 씻고 모이도록 할게요. 완성된 작품은 도우미 선생님이랑 함께 모이는 장소로 가져다 주세요. 모두 즐겁게 활동을 다 마쳤나요? 어떤 모둠부터 소개하고 싶나요? 그래. 계단 모둠부터 나와서 소개해보고 싶어요? 그럼 여기 나와주세요. 누가 소개해볼까요? 우리 오늘의 안전이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떤 안전기구를 만드셨나요?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해주세요. 아, 오른쪽으로 올라가요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화살표는 어떤 의미인가요? 아, 화살표 방향으로 올라가라는 표시군요. 혹시 안전히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고마워요. 잘해주었어요. 자, 이렇게 모둠이 나와서 안전기호를 소개해보았어요. 오늘 유치원에 필요한 안전기호를 만들어 보았는데 무엇이 가장 즐거웠나요? 혹시 활동을 하면서 아쉬운 점은 없었나요? 안전기호를 만들면서 무엇을 느꼈나요?
성민이는 우리가 만든 안전기호를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네요. 정말 좋은 생각이다. 혹시 더 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효진이는 오늘 우리가 만든 안전기호를 동생들한테 소개하고 싶대요. 민정이는 안전기호로 작은 책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네요. 그럼 선생님이 너희들이 이야기한 대로 다음번에 해볼 수 있도록 준비해 줄게요. 우리가 만든 안전기호를 보면서 우리도 안전하게 생활해 보도록 해요. 자, 이제 점심시간이에요. 계단 모둠부터 차례대로 손 씻고 오도록 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주제는 앞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죠. 지진 얘기를 하기도 했다가도 이렇게 생활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도 내는 내용이에요. 보셨던 것처럼 미술활동 안에서 부분으로 나눠서 전체 하나를 완성하는, 꼭 하나의 그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여기다가 이것을, 우리는 여기다가 이것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걸 추구하고 있고 또 확인을 해주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법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야 돼요. 자리 정리하는 기법 충분히 이 과정 안으로 찾을 수 있겠다. 사전 경험 회상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형태, 동네도 둘러보고 유치원도 둘러봤다는 얘기가 있다. 그걸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는 아주 전통적인 관례적인 매체를 썼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인형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했는데 이게 식상하지 않았던 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식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동네를 둘러봤었던 것을 좀 매크로 인사이트를 갖고, 그러니까 좀 거시적인 통찰력을 갖고 지도를 이용해서 본 거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서 수업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옛날 걸 쓰면 안 돼.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날로그적인 정서를 잘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 뭐 PPT를 써야 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지도도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동네마다 구로구면 구로구 하나, 뭐 금천구면 금천구 하나, 동작구면 동작구 하나 이렇게 지도집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다운로드를 받아서 만들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큰 걸로 보여줄 건지 아니면 큰 화면 안에서 지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줄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활용을 한다는 거죠. 재밌는 발상이에요. 그리고 인형을 이용을 했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진짜 경험을 하도록 하는데 이야기하고 나와서 붙여주고 보았던 거 확인하고, 그러니까 뭐가 진짜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건지를 생각을 해서 게임처럼 안전기호를 나와서 누가 붙여줄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공사장 얘기도 하고. 예진이가 붙여준 그림으로는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항상 감각기관으로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 의미는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거죠. 추락기호,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 같이 외쳐보자. 안전하 위험해. 진짜 가식적인데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안 되겠어? 이런 것들도 실제로 이야기 나누기로 한만 하면 절대 점수 못 받는다. 여기 봐보세요. 매체 썼죠? 게임 썼죠? 신체 표현 돼요. 하나 둘 보이세요? 이야기 나누기라고 나왔지만 그 안에는 매체 쓰고 이제 역할놀이하고 게임하고 신체 표현하고 다 들어가야 돼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짜오면 못 빠져요.
뭘 배웠냐고 얘기를 할 건데 뭐 나는. 여기 봐봐요. 우리 안전이랑 손을 들고 건너볼까요? 말도 안 되는데 아이들은 손 들고 한다니까. 하나 둘 이렇게.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게 보여지면 점수가 진짜 높게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 나누기를 하되 이야기 나누기 같지 않게 해야 돼. 일반적인 형태의 활동을 하되 그 안에는 다 이야기 나누기가 들어있어야 돼. 사실은 사전경험 이야기 나누기 할 때도 이야기 나누기, 우리 유치원에서 필요한 안전기호 찾을 때도 이야기 나누기. 그래서 네 군데 찾으려니까 계획 안에는 네 군데가 다 들어있죠. 근데 수업 실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체를 보니까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를 뽑아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게 필요해. 계단, 놀이터, 화장실, 교실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동네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 동네 가서 사전경험으로 안전표지판이 있다는 거 확인하고, 우리 유치원에도 안전표지판이 있다는 걸 적용해야지 이렇게 연결을 했고, 그럼 우리 유치원에서 위험한 장소가 어딜까? 바로바로 생각해내야지. 계단, 교실에서도 손이 찔 수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화장실 미끄러질 수 있다. 이런 상황들이. 그럼 필요한 게 뭐야? 여기에서 그걸 수업으로 어떻게 해낼 거야? 이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당연히 놀이터 들어와야 되고. 계단 사진을 붙이면서 아주 아날로그적이잖아요. 계단 사진 붙여서 여기는 어떤 일이 있었어? 어떻게 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는 선생님이 확인해 주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요. 뒷부분에서는 이제 미술 활동하면서 모래 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넘어가지만, 야간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하나 안에 필요한 행동, 그래서 각 장소에서 필요한 행동을 한다. 가로 열고 계단, 놀이터, 화장실, 교실. 대표 발문 하나. 계단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오른쪽 유의점, 각각의 장소에서 필요한 행동을 알아본다, 써준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가로 안에는 오른쪽으로 간다, 모래를 뿌리지 않는다, 슬리퍼를 신는다, 손을 조심한다가 야간에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점수를 주겠어? 다 알아서 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 야간에 그 내용 지식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를 잡죠. 나 지금 이야기 나누기에서는 앞에 거 간단하게 넣어가면서 화장실 얘기할까요? 화장실 얘기를 자세하게 보여주죠. 화장실 사진 붙여준 다음에 어디일까요? 화장실이에요. 자연스럽게. 이 교사가 굉장히 잘하는 건 와, 이게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진짜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대로 반응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하는 말을 패러프레이징 해주고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개연성을 찾잖아. 이런 안전기호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럼 우리가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안전기호를 표현하는 내용으로 가고 있어요. 위에서 한 얘기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모든별로 미술활동으로 확 들어오고 있죠. 근데 여기 미술활동이니까 이 짧은 거 안에서 뭐가 보여져야 돼? 미술활동의 의의가 보여져야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미술활동이야. 내용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안전. 앞에서 했었던 얘기 안전. 그러니까 미술활동 내에서 연습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봐요. 재료와 도구 탐색, 규칙 정하고, 모든별로 만들어 본다.
화장실 안전기호를 표현하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 미술 영역에 앉는다. 이미 모든 별로 나눠졌다고 얘기를 하죠. 난 화장실은 이런 걸로 미술 활동을 할 거다라고 미리 다 준비가 돼 있지만 그 중에서 더 자세하게 보여줄 건 계단. 잘라서 전체 그림을 만드는 모자이크. 소그룹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친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우리가 배웠던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얘기들. 중간중간에 사용하고 있는 비지시적 진술들도 다 보여야 돼요. 겉모습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눈앞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 실제성으로 점수를 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 이게 미술활동이기 때문에 모자이크를 꾸미기다. 신문지를 찢어 붙이기도 하겠다. 찢어 붙이기다. 4세 유아에 맞는 형태로 가져가는 거죠. 선생님이 필요하면 도안을 주어서 도움을 줄 수도 있죠. 오른쪽으로 가라는 얘기. 화살표로.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글자를 모를 수 있다. 그러나 글자 교육을 하지 않느냐, 레터를 가르치지 않느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도움 체제를 준다. 화살표를 준다. 거기에 같이 붙인다. 그리고 우리 유치원에 그것을 실제화한다. 왜 안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나라 유아교육이 극복해야 되는, 많이 극복이 됐지만 극복해야 되는 과정은 이 아이들의 유치원 생활이 진짜 이 아이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생모래 활동도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미술이기 때문에 뭔가 뿌리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해낼 수 있을까? 글자로 하면서 풀그림 그리기를 풀글자 쓰기로 하면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 안에 모래가 줄 수 있는 오감각의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 더군다나 생모래를 사용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생모래를 뿌리면서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포인트는 뭘까? 그래서 글자가 없어졌네. 다시 나타났네. 어려우니까 울고 있는 것. 눈에 모래를 뿌릴까? 모래가 들어가는 모습을 할까? 울음으로 표시할까? 일일이 하나하나가 다 보여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한테서. 마무리까지 놓치지 않고 있죠. 모든 별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결국에는 정리하는 거잖아요. 정리. 화살표 방향으로 가야 돼 라고 하는 얘기를 아이들한테서 듣는 거잖아요. 질문하라고 하고 유아 간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있죠. 평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 것 같고 확장활동으로도 연계가 되겠고. 진짜 장난 아니에요. 교육활동을 하는 건 정말 예술적인 형태의 활동이야. 자극반응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온갖 요소가 다 포함이 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스스로 해보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안 돼. 하라 그럴 때 하세요. 꾸준하게 해오신 분들은 이제 감이 좀 잡히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봐서 두 번째 얘기까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쉬었다가 이제 인천 얘기를 좀 보도록 할 거예요. 화장실 다녀오세요.